자, 오늘은 연력학 제2법칙을 할 거예요. 가역과정과 비가역과정. 가역과정은 처음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과정. 자, 봅시다. 가역과정에 의해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자, A에서 놓으면 B까지 왔다가 갔다가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A점에 놓인 진자는 B점까지 갔다가 다시 A점으로 되돌아온다. 자,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진동하는 진자가 대표적인 예고요. 비가역과정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서 스스로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과정. 외부에서 관여하지 않으면 처음 상태로 절대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연계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은 비가역과정이다. 비가역과정에 의해 기체 확산. 자, 이쪽에 일기압의 기체를 놓고 여긴 진공 상태였어. 콕을 열어놓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가 고르게 퍼지게 돼요. 자, 그런데 시간 흘러도 이쪽에 퍼졌던 게 한쪽 방으로 몰리진 않습니다. 다음, 공기 중에, 저항이 있죠? 저항이 있으니까 이 저항 때문에 점점점 에너지가 손실돼요. 그러면서 점점점 줄어들어서 멈추게 된다. 비가역 과정. 한번 멈춘 건 다시 움직이지 않아요. 열의 이동. 찬물과 더운 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지만 미지근한 물이 더운 물과 찬물을 스스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모두 비과역 과정이라고 한다. 진자 운동의 에너지 변화 보자. 외부에서 단열되어 있습니다. 열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밀폐시킨 거고요. 자, 진자가 왔다 갔다 하다가 멈출 겁니다. 그러면 진자가 공기 입자와 충돌을 해요. 진자, 공기 입자와 충돌해. 그러면 이 공기 입자의 에너지는 높아지고요. 추의 에너지는 낮아지면서, 자, 나중에는 얘가 가지고 있던, 추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모두 공기 분자로 전달돼요. 이건 비가역 과정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비가역적인 방향성, 한쪽으로는 가고 반대로는 오지 못한다 기억해놔. 제시하는 법칙으로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결코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다 100으로 바뀌었어. 그지? 그러면 만일 되돌아가면 100은 그대로 보존되니까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방향성은 요쪽으로만 간다. 반대로 오지 못한다. 여기엔 위배된다는 뜻이야. 자, 비가역 과정에서 연력학 법칙 보자. 그림과 같이 물체가 빗면에서 미끄러 내려와서 멈춰. 쭉 내려서 멈춘 거야.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는 얘가 거꾸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절대. 이쪽 방향은 가능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비가역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에는 위배되지 않아요. 여기 100의 에너지가 있었어. 다 바깥쪽으로 나간 거야. 100이라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그런데 이렇게 간 게 열이 다시 이쪽으로 가지 못한다고. 내용 보자. 물체가 빗면에서 내려와 수평면에서 멈추는 과정.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에 모두 열 에너지로. 자,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결국은 열로 바뀌어요. 자, 기억해 놓고요. 전환되어 4번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면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 흩어졌어. 이 흩어진 모든 에너지를 합치면 100이야, 100. 모두 열 에너지고요. 자, 수평면에 정지했는 물체가 다시 빗면으로 올라가는 현상. 수평면에 흩어져 있던 열 에너지가 흩어져 있던 열 에너지가 모여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자, 수평면에 흩어졌던 열 에너지가 다시 모여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돼야 되는데 연력학 제1법칙에는 위배되지 않아요. 자연현상이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남을 제시하는 연력학 2법칙에는 위배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 자,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는 냉동기. 자,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거 못하겠죠? 그죠? 열은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갑니다. 냉동기는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옮기는 장치지만 스스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냉동기에 일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는 가는데 이렇게 못 가. 그러면 못 가는 걸 억지로 해주려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어야 된다고. 이거하고 똑같아. 자, 요 계단 밑에 공이 있어. 자연 상태에서는 여기로 못 가. 이렇게는 가도. 내려오는 건데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주면 얘는 올릴 수는 있어. 단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확률과 연력학 제2법칙. 이쪽에 기체를 가득 넣어놨어요. N개를 넣어놓고요. 구멍을 통해서 얘가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확산되어 나가서 둘이 개수가 똑같을 때까지 확산되어 나가요. 자,
A의 기체 분자 N개를 채우고 이쪽에 N개 채웠죠. 칸막이에 구멍을 내면 기체가 A, B에 고르게 분포되고 한쪽 방에만 분포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각 분자가 한쪽 방에 존재할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러면 N개가 있으니까 확률은 2분의 1 N승이야.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한쪽 방에 존재할 확률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N이 크면 클수록 확률이 0에 가까워져. 그래서 N개의 기체 분자가 한쪽 방에 존재할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열의 이동과 연력학 제2법칙.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해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의배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동하지 않는다.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만 간다. 열평형 상태에서는 다시 이쪽으로 고온으로 몰리는 일은 없다. 엔트로피와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는 분자별의 무질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잉크를 놓으면 얘가 퍼져나가면서 쭉 확산됩니다. 그런데 다시 확산됐던 게 다시 모이진 않는다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한 방향만 일어나는 변화는 분자들이 질서 있는 배열에서 점점 무질서한 배열로 이렇게 간다고. 거꾸로 오진 못해.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자연현상은 결국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자, 물에 잉크방울 떨어뜨렸을 때 물속에 잉크방울이 골고루 퍼지는 현상은 일어나지만 퍼졌던 잉크가 다시 한 곳으로 모이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물과 잉크를 구분할 수 있는 상태는 질서 있는 상태야. 이건 질서가 있는 상태. 다음 잉크방울이 퍼져 물과 잉크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는 무질서한 상태. 이게 무질서한 상태. 이게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 질서 있는 건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 자,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로 변하는 거고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간다. 반대로는 가지 못한다. 자, 따라서 자연상은 무질서도, 다른 말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엔트로피는 하나의 거시 상태, 커다란 상태에 대응하는 미시 상태, 아주 작은 상태의 경우의 수를 의미하며 자연현상은 미시 상태의 경우의 수가 커지는 방향, 즉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한다. 연력학 제2법칙의 다른 표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과학 현상에는 방향성이 있다.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고립계에서 이렇게 밀폐된 거죠. 고립계, 외부와 열적, 역학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입자들의 모임.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한다.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열효율이 100%인 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 다시 정리하자. 연력학 제2법칙 다양한 표현, 방향성이 있다. 이쪽은 가고 반대로 오지 못한다. 자,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됐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다음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간다. 다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따라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가 없다. 열기관과 열효율, 열기관, 열원으로부터 받은 열 에너지를 유용한 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기관이 열기관이다. 높은 온도의 열은 Q1의 열을 흡수해서 외부에 W에 일을 하고 낮은 온도의 열은 Q2를 방출한다. 그러면 100이란 열을 받았다가 1로 40을 보내고 나머지 열로 60을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피션시 열 효율은 그러면 열 효율은 공급된 열에 대한 한일 W입니다. 근데 이 W는 결국 어떻게 계산되냐면 Q1에서 Q2 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W는 Q1-Q2야. 그래서 W 대신 Q1-Q2를 집어넣은 거지. 그지? 그러면 1-Q1분의 Q2 이렇게 나와요. 계산해볼까? 그러면 얘의 에너지 한번 보자. 100을 집어넣었지. 그지? 그러면 100분의 40의 1이었네. 그치? 40. 됐어요? 그러면 0.4가 얘의 효율입니다. 참고로 실생활에서는 100을 곱해서 100%,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물리에서는 그냥 1이면 100%고요. 0.6이면 6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 효율과 연력학 제2법칙. 일을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은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고 모두 일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열 효율이 100%, 1인 기관은 없다. 그러니까 이 일은 열이 됩니다. 반드시 열로 다 바뀌어요. 근데 열이 1이 되진 않는다. 자, 만약 열기관이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Q2가 0인 경우 공급한 열이 모두 1로 전환되니까 100%가 될 거야.
하지만 연력학 제2 법칙에 의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열이 주변에 존재하는 더 낮은 온도의 계로 저절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을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100이 들어왔는데 100을 모두 1로 바꿀 수 없다고. 반드시 여기 나가는 게 있어. Q2가 있다고. 얘가 있으니까 100%인 기관은 만들 수가 없어.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 저열원의 절대 온도 T2가 0켈빈일 수 없으므로 자, 카르노 기관의 효율도 1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카르노 기관의 실제 효율은 0.4 이하다. 자, 카르노 기관 보자. 열 효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열 기관으로 고열원의 T1과 저열원의 T2로 열 효율을 구할 수 있는데 원래는 T1으로 들어와서 자, T2를 내보내는 거야. 그 사이에 일을 한 거지, 그지? 그러면 일 자체가 T1-T2라고 됐어요? 그러면 T1분의 W인데 효율이 자, 얘가 T1분의 T1-T2가 되지, 그지?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약분되지, 그지? 1.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T1분의 T2. 그래서 요 식이 나온 거다. 자, 요거 한번 보자. 순환 과정과 내부 에너지. 연력학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순환 과정이라고 하고 한 번의 순환 과정과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열 기관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습니다. 다시 봅시다. 여기가 T1이고 여기 T2예요. T2가 더 온도가 높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등적 과정이죠. 여기는 등적입니다. 자, 등적은 부피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1이 0이야. 그러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가 0이지, 그지? 그러면 자, 압력만 높아진 거야. 가해진 열이 내부 에너지를 높이는 데 쓰였다. 다음 여기는 등온 과정입니다. 온도가 일정해. 등온 과정이다. 자, 이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에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니까 Q는 자, 델타 U 플러스 W에서 이게 0입니다. 그러면 가해진 열이 모두 1을 하는 데 쓰였다. 그래서 요만큼의 1을 밖으로 한 거예요. 요만큼. 다음 요건 지금 다시 등적 과정이네요. 등적 과정입니다. 등적. 자,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부피 변화가 0이에요. 그럼 W가 0이네요. 그죠? 그러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가 0이야. 됐어요? 그러면 온도가 낮아졌죠? 온도가 낮았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니까 열을 방출하게 돼요. 온도가 낮았으니까 열을 방출하게 돼요. 다음 이렇게 가면 이만큼의 1을 받은 겁니다. 역시 등온 과정이에요. 자, 등온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입니다.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가 0이야. 그지? 그러면 1을 받았으니까 열도 내보낸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자, 카르노 기관의 순환 과정 한번 보자. 카르노 기관은 온도가 일정한 압축 팽창 과정과 열의 출입이 없는 압축 팽창 과정, 단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등온 과정하고 단열 과정을 거친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보자. 자, 여긴 등온 과정입니다. 등온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입니다. 그러면 Q는 Q1이죠? Q1은 자, 델타 U 플러스 W인데요. 요게 0입니다.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해진 열이 모두 1을 한다. 그래서 Q1이 W가 돼요. 등온 과정. 그러면 등온 과정에서 이만큼의 1을 밖으로 합니다. 다음 이건 단열 팽창이에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만큼 1을 합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요. 1을 밖으로 했어요. 근데 온도가 낮아졌지. 그리고 열 출입이 없는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0이야. 자, 그러니까 밖으로 1을 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줄어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U는 W입니다. 다음 다시 여긴 등온 과정이에요. 자, 등온이면서 압축됩니다. 압축됐으니까 2를 받은 거야. 마이너스 W가 된 거지. 그지? 이만큼 2를 받았어. 그러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이게 지금 0이야.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등온. 압축됐으니까 1이 줄었죠. 그러니까 Q도 줄었어. 밖으로 열을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Q2는 마이너스 W. 자, 그래서 1을 받은 만큼 열을 내보낸 겁니다. 여긴 단열 압축이야. 이만큼 또 1을 받네. 그러면 자, 요 과정은 단열 압축이니까 단열 압축이에요. 자, 그럼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단열이니까 Q가 0이야. 외부 열출이 없어. 그러면 자, 얘는 받았고 얘는 늘어났겠다. 그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야지. 그지? 온도가 올라갔네. 이렇게. 자, 이종 연기기관에 의해 20도씨 바닷물을 받아서 얼음으로 만들어 0도. 그럼 이 차이만큼을 이용해서 100도씨의 터빈을 돌리는 거야. 불가능해. 왜냐하면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이동할 수 없어. 앞쪽에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열을 뽑아내서 배를 추진하는 일을 하고 뒤쪽에 얼음덩이를 방출하는 보트. 온도가 낮은 물체에서 보트의 뜨거운 엔진으로 열을 이동시킬 수 없어. 이건 엔트로피가 낮아지므로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돼. 연구기관, 영원히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제1종 연구기관은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 작동하는 기관이야.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돼. 왜냐하면 어떤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 안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어. 근데 10을 일했어. 그럼 10을 일하면 90이라는 에너지가 남아요. 근데 다시 100이 될 수는 없다고. 다음 2종 연구기관. 열기관이 작동하며 방출한 낮은 온도의 열을 다시 높은 온도로 보내 사용할 수 있는 열 효율 100%인 기관이야. 열을 모두 1로 전환하는 기관인데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돼요.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지만 저온에서 고온으로 올 수 없다. 기억해놓고